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자영업자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공간에 있다. 소변이 급하다. 화장실로 간다. 변기가 몹시 지저분하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 이용할 수가 없다. 나는 변기를 번쩍 들어 어떤 공용 주방 싱크대로 가져가서 깨끗이 씻는다. 변기를 다시 화장실로 옮긴다. 그러나 이내 변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새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는 이 화장실의 문제는 변기가 아니라 수도 배관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변기를 복도에 내놓는다. 순간 공간은 기차 복도처럼 나는 기차 안에 있는 듯 여겨진다. 나는 화장실 변기 배관을 고치기 위해 화장실 천장에서 이어지는 수도 배관을 고치기 위해 올라선다. 수도 배관에서는 물이 새고 있고 나는 밸브를 잠그려 애쓴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투사부터 들어볼까요? 우리가 꿈에서 소변을 보는 거는 이제 감정 배설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감정을 잘 느끼지 않는 사람이고 억압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다가 요새 이제 저희 아이를 보면 이렇게 이를 이렇게 뭐 이래요. 얘 분노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제지를 자꾸 하고 행동에 제약이 생기니까 자기 스스로 쌓이는 어떤 좌절감이랄지 화 이런 거가 이제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자잘하게 좌절감도 느끼고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반드시 쌓이게 되는 것 같은데 담아둘 수만은 없는 감정들이 쌓이다가 배출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화장실을 찾았을 때 변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우리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면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 같지 않게 감정이 튀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곳을 더럽게 이용했을 때 치우고 나갈 만한 현실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그 많은 상황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집약된 이미지가 그 더러운 변기 이미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더러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배설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도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 그 뒤에 나오는 변기를 싱크대에 가져가서 씻기도 하고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절대 변기와 부엌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지 절대 가까이 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요즘에 저를 봐도 내 안에 감정이 쌓여서 그냥 거기에 짓눌려 있는 상태일 때가 있거든요. 쌓여 있는 건 느끼는데 이걸 어쩌지 못하니까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볼 생각도 잘 못하다가 이 무게감만 느낄 때 되게 이제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꿈 생각하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처럼 이렇게 싱크대에 가져가서 씻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는 그냥 그 공중 화장실의 그 더러움을 그냥 한 부분 더 인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꿈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화장실의 정체성은 변기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변기가 없다면 그곳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은 화장실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변기를 분리시키는 시도를 하니까요. 변기는 내 손에 의해서 주방의 싱크대로 복도로 옮겨집니다. 화장실 밖 여기저기로 변기를 이동시킴으로써 주변은 온통 화장실이 되어버립니다.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물건들은 가급적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나는 그 원칙을 깨고 있단 말이죠. 화장실의 정체성을 한 방에 뒤흔들고 있는 나,
이 행동을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 나는 청결함에 대한 왜곡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공간마다 요구되는 청결함의 수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화장실은 화장실만의 질서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화장실의 변기는 화장실의 방식대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함과 주방의 청결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이는 없습니다. 나는 망설임과 주저함을 모르고 변기를 싱크대로 가져갔죠. 나는 변기에 대해 주방의 청결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터무니없고 가혹한 것이며 에너지의 효율 면에서도 낭비를 초래하는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저 물을 받을 작은 양동이, 호스와 솔 하나 정도면 화장실 안에서 가뿐한 해결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공용 주방 싱크대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꼴인데 변기가 놓임으로써 갑자기 화장실이 된 셈이니까요. 주변을 온통 화장실화 시키면서 정작 나는 볼일조차 보지 못합니다. 내 주변은 온통 화장실이 되어 갑니다. 일이 되면 우울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특히 몹시 더러운 변기임에도 그 변기에 서슴없이 손을 가져간다는 점은 관심을 끌어 마땅하고 중요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은 한 차원 문제 해결과 주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는 내가 매사 얼마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인지 거기에다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꿈에 화장실이 나오면 보통은 내적 우울감과 상관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바라는 감정적 깔끔함은 과함이 지나쳐 강박적 수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변기를 주방의 싱크대로 가져가는데 이는 아주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습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그 부질없는 작업에 들어간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짐작할 수 있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란 감정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을 다루는데 검을 사용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검은 물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검마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온 방식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정은 그저 봐주는 것이고 제대로 보아줄 수 있다면 그로써 달래지고 해소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변기라고 해서 특별히 깨끗한 오줌과 깨끗한 똥이 담기는 것은 아니죠. 오줌은 오줌이고 똥은 똥입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도 추하고 역한 것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배설하는 습성을 들여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공간에서 배설하는 것만이 나 자신의 건강은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도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변기를 주방 싱크대로 가져와 씻는 것으로 변기 안의 내용물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무작정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 안은 오줌과 똥의 공간입니다. 볼일이 끝난 뒤엔 잘 씻겨 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화장실에서 최고로 치는 청결은 그런 것입니다. 오줌과 똥이 고여있지 않고 잘 내려가도록 조치하려면 화장실은 오줌과 똥의 공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역한 것들,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어둡고 무거운 것들을 비워내고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꿈을 보면 이전의 습성대로 변기를 씻어왔으나 이번에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각일 것입니다. 수도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청결함에 대한 이상한 고집은 그동안 내 안에서 화장실의 청결함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화장실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할 깨끗한 물은 아깝게 낭비되어 왔죠. 이고는 감정을 다룸에 있어서 강박적 청결주의자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인해 배설을 돕는 수단인 변기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었고 그러한 조치가 종국에는 수도 배관을 망가뜨리는 결과까지 나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고는 화장실의 청소류를 깨끗한 상태로 인정하지를 못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화장실을 관찰하는 내가 있습니다.
병기만을 뚝 떼어내 이리저리 가져가는 시도를 무수히 반복했으나 이는 자신을 지치고 소진되게 만들 뿐이었죠. 이제 병기와 수도 배관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병기의 청결함은 저 수도 배관에 달려 있음을 깨치게 되는 것이죠. 수도 배관에 물이 새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화장실의 청결을 책임져 줄 귀한 물이 새고 있음을 말이죠. 화장실만의 질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청결함에 내가 눈떠가고 있다는 뜻이고 주방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화장실로 가져오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울적하고 갑갑한 마음을 그때그때 봐주지 않으면 깊은 좌절이나 절망감으로 덩치를 키워서 무지막지하게 사나워진 채로 존재를 덮쳐오는 날은 반드시 기어코 찾아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 깨치는 것은 도망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병기와 연결된 수도 배관의 물은 매번 적절한 양으로 병기 안에 쏟아져 병기 안을 말끔하게 비워내잖아요. 지치고 힘든 감정을 이겨내는 길은 결국 물, 감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오물을 비워내잖아요. 이때 물, 감정이란 잔잔한 공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감정에 휩싸여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과 함께 있어 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과 함께 있어 주는 데는 대단히 인색하고 자신에게 가장 고약하게 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꿈속의 수도 배관이 제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한 차원 나의 공감 능력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공감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또는 힘든 감정들에 대한 공감은 아깝게 버려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 꿈은 내 안의 공감 능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 변화를 꾀해 볼 시점에 내가 와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한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냥 이제 뭐 난 이제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말하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동생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 순간에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며칠을 그냥 그 힘듦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인데 그게 싹 사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동생이 뭐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동생이 한 거는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공감하고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었어요.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살면서 그때가 감정, 진심의 힘이 이런 거구나를 사실 처음 느낀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떤 걱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을 발휘하는구나를 처음 경험했는데 내가 타인에 대한 감정에 공감을 잘 못하는 게 내가 내 감정을 특히 내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를 너무 쓸데없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는 거를 못 견디기 때문에 그것을 막 처리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 공감 능력을 죽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정의 힘을 믿지 못하게 되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나는 감정의 영역에 정말 무지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내 손 안에 담길 정도의 그런 맑은 물 그리고 오물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되게 친절하고 쉽게 다가오거든요. 그 정도의 공감? 그 정도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걸 연습하다 보면 감정의 힘을 내 스스로 좀 믿게 되나?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을 찾아오겠습니다.